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은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 찍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바빠요. 저도 바쁘고 싶지 않은데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올 연말 판결을 정리를 하는 기간이 이제 접어들다 보니까 정말 재판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다니느라 유튜브를 많이 못 찍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 많이 답답하시고 궁금하시기도 하고 초조하시기도 할 건데요. 그래도 군대 보낸 아들 제대 날짜 오듯이 판결 날짜는 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서 몰아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진행 중인 사건은 저희가 안내를 하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이혼을 결심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미리 물어보러 왔습니다 하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건 유책 사유죠. 이걸로 이혼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게, 제가 집에 있는 물건 중에 무엇을 챙겨둬야 합니까?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 증거는 뭘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내가 이 집에서 살기 힘드니까 집을 나갈 건데 뭘 가져가고 뭘 두고 가야 돼요? 언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내 집 가지러 갈 때 금은 열고 들어가도 돼요? 잠겨 있으면 부시고 들어가도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으세요. 일단 이혼이 되기 전까지는 그 집이 누구 명의이든지 그 집은 부부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채운다고 하더라도 열쇠 이제 공을 불러서 열고 들어가도 대부분은 무난합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공동 주거가 있고 주말 부부라든가 직장이 멀어서 별도로 배우자가 갖고 있는 그 거처가 있어요. 여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 생활을 공정주거는 아무나 막 들어가도 됩니다. 이혼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나올 때 뭘 가져야 되는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내 물건은 전부 가져가셔도 됩니다. 내 물건이라면 첫 번째로 나의 폐물이 있어요. 결혼할 때 받았던 반지, 시계,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시계 이런 거 본인이 가져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도 온 가족이 공동으로 쓰는 거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쓰는 노트북이라든가 땡땡패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이 사용하던 건 가져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반드시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엔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진, 그 다음에 주고받은 메일,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 주고받은 대화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휴지통에 버리셨는데 미처 삭제가 되지 않는 거, 이런 데서 사진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게 개인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으면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그 기기들, 노트북 등등 기기들은 반드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깜빡하는 게 뭐 있냐면, 현금 수익이 있거나 이런 분들, 금 같은 거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개인 금고를 집에 갖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항상 문제인데요. 개인 금고에 있는 건 저희가 입증하기도 대단히 어렵고, 뭐 현장 감정 이런 거 안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재산분할에서 빠지게 되는데, 여기에 상당 액수의 현금과 달러, 금, 채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상대방이 100% 부인합니다. 없었다, 이미 다 썼다, 입증해라, 이렇게 나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고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시지 못한다고 하면 사진이라도 찍으셔야 돼요. 최소한 날짜가 자동 저장되는 사진이라도 찍으셔서 이게 내가 나올 때 있었다라는 걸 입증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기죠. 금고 번호를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가? 제 경험상 소송하러 오시는 경우에 공유하지 않으신 게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남편분들이 수입이 있으니까 남편분들이 비밀번호를 본인만 알고, 아내는 물론이고 가족들한테도 가르쳐주지 않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확보를 못 하는데, 근데 이것을 우연히 이제 어떻게 확보하게 되면 남편이 바쁜 날 있죠. 근데 금고 안에서 뭘 꺼내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다녀갈 수는 없고, 아내한테 비밀번호만 알려줘, 거기에 뭐 있는 걸 가져와라,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찍고 그 안에는 장부 목록을 찍어 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부분은 공유하고 있지 않아서 사진 촬영이 되거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금고 속에 있는 현금, 금, 달러 이런 것들 재산분할 목록에서 빠진다,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많이 가져오시는 게 옛날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폐기하거나 팔아버렸으면 좋은데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지 않고 보관하시는데 이거 들고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많은 자료가 나오고 15년 전 바람핀 그녀와 주고받은 문자까지 나와요. 그래서 자, 이 영상을 보시면 내가 옛날에 사용하던 핸드폰 집 어딘가 장롱에서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찾아보시고 반드시 폐기하시거나 이혼하신다 결심하시면 그거 챙겨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이 어려도 커도 그렇고 아이들이 이제 100일 때 돌 때 이렇게 금반지 있죠. 금반지, 금팔찌, 뭐 옷걸이 이런 게 받은 게 생각보다 뭐 다 된 양부터 해서 많이 갖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온 금붙이. 이게 아이가 성인이 됐다라고 하면 그 아이 거예요. 근데 아이가 미성년자라고 하면 친권 양육권자를 지정받은 사람이 그 물건도 가져가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온다고 했을 때 내가 아이들 같이 내려 나오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이의 금붙이도 챙겨갖고 오셔야 돼요. 이거 두고 왔다가 나중에 회수되는 경우를 제가 못 봤습니다. 일단 두고 나오면 뭐 회수 못한다라는 생각하시고 꼭 챙겨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살림살이에요. 침대, 소파,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 이거는 누가 사갖고 왔던 부부가 공동으로 사야 하는 물건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다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 사람 같은 경우 와인셀러가 1,000,000원짜리가 있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와인셀러를 혼수품으로 가져갔고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이 없었어요. 그리고 살림살이에서 논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내분이 회수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남자가 쫀쫀하가 요걸 안 주겠다고 얼마나 버티는지 와인셀러 가지고 한참 실갱했네요. 물론 이제 제 기억에는 김치 항아리, 그 다음에 오래된 장롱 이런 거 갖고 다툰 적도 있어요. 그거 서로 안 가져가겠다고. 왜냐면 폐기 처리하는데 돈 드니까. 치사하죠. 근데 이혼할 때는 이 감정이 들끓기 때문에 눈꽃만큼도 양보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정을 하면 30분, 1시간을 판사님과 다 같이 실갱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가져갈 거, 안 가져갈 거를 정확히 구분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가져갈 걸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가져와도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안 가져와도 되는 거 뭐 얘기할 필요 없다 생각하지만 그 안 가져와도 되는 걸 가지고 너무 애를 쓰시니까 제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7, 8년 전쯤인가? 여자분이 이렇게 가방에 크게 이렇게 복사한 걸로 복사지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남편께서 성격이 그 인터넷 뱅킹을 안 하시고 꼭 통장을 들고 가서 돈을 입금하고 자꾸 한대요. 그거를 그때마다 야금야금 남편 몰래 복사를 해둔 거래요. 집에는 방안 가득 있대요. 에휴,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가 다 조회합니다. 소송에서. 하실 필요 없고요. 본인이 복사해 온 거 재판부가 인정도 안 해요. 법원을 통해서 사실 조회를 했고 금융기관에서 직접 법원으로 쏜 것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느 은행이냐고요? 그것도 알려주실 필요 없어요. 1금융권 저희가 전부 다 조회합니다. 다만 어느 은행이고 어느 지점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2금융권입니다. 땡땡 근거, 무슨 저축 이런 것들 있죠. 그거는 중앙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은행처럼 중앙회가 없다 보니까 정확히 그 지점에다만 요청을 해야만 자료가 나와요. 예를 들면 양재동 무슨 지점 이렇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요런 거는 무슨 지점이에요까지만 알아오시면 되고 복사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애 안 쓰셔도 돼요. 매일같이 몰래 꺼내가지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집문서 제가 갖고 왔어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소만 주시면 등기부등본 떼어서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고 집문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집문서 챙기라고 싸우고 애쓰고 뭐 하실 필요 없어요. 또 내 명의로 되는 집문서 남편이 가져갔다고 뭐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고 이상한 일 안 생겨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전세 계약서 또는 월세 계약서, 보증금 계약서는 그거는 중개사무실에 요청을 하면 자료를 주기도 하지만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재산명시 신청하고 상대방에다 구성명 신청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요거는 사진만 찰칵 찍어 오시면 돼요.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복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휴대전화로 사진만 딱 찍어서 변호사한테 그 사진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요런 거를 구분해서 시간을 안 배해서 하시고 안 가져다는 거 애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거 금붙이 있죠. 말씀드렸죠. 현금 이런 거. 이런 거는 반드시 갖고 나오셔라.
구분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 거래 내역 전부 변호사가 줘야 합니다. 그리고 챙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일단은 유책 사유를 제외하고 물건과 관련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혼을 이 가을에 슬프게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챙길 거, 준비 안 해도 될 거, 요 정도만 정리해 드려도 상당히 마음이 가벼우실 것 같습니다. 우울하시겠지만 이혼은 정말 잘해야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